지금부터 화면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몰랐는데 봤더니 미트 녹화가 유료화가 돼 있길래. 얍, 알겠습니다. 지금 저장이 안 됐지. 여기가 안 됐을 텐데. 8시 되면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녁 20시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줄박 조촐하게 발표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가 지금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스트레쳐블한 전도성 PWPSS 파이버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해당 논문에서 제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제작된 파이버가 어떤 메커니즘과 어떠한 원리로 높은 강성과 높은 전도성을 부여하였는지 이런 점을 좀 주안점을 두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Applied Material and Interface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에 제시된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여기 그림에서 어, PPP 파이버라고 부르는 PWPSS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파이버 이하 PPP 파이버라고 부르는 해당 패브릭 파이버를 통해서 다양한 응용을 하였고 그러한 응용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하 설명드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했다가 좀 논문의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논문에서 개발한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PWPSS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용액에 담궈서 해당하는 그 PWPSS를 이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로 감지시킨 웹피닝 하는 방식을 통해서 파이버를 제작을 했고요. 그런 파이버를 통해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제 그 높은 통기성, 그 다음에 땀을 흡수하고, 그다음 여기서 사용한 커퍼 이온으로 인해서 옵티컬 베리어, 그러니까 자외선에 의한 차단, 그다음 PWPSS의 특징을 통한 일렉트릭 전도성이 발생하고 그 두 개가 만나는 접점에서 정기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이렇게 총 네 가지 기능을 논문에서 주요하게 제시하였습니다. PWPSS PEG 파이버는 해당 보시다시피 높은 전도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점은 LED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PPP 파이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점은 유니액시얼 웹 스피닝 방식인데요. 해당 방식에서 어, PSS랑 PEG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의 상호작용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PSS의 높은 썰폰기의 높은 네거티브 차지로 인해서 이 해당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 다음에 CuCl2 이온을 물에 녹인 상태로 그 친구가 제작하는 CuH2 잠시만요. CuH2O4 플러스 컴플렉스 아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온이 이런 푸른 빛깔을 띠고요. 이런 푸른 빛깔을 띠고 있는 커퍼 아이온이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를 대체하면서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강성의 파이버가 만들어지고 폴리스타일 설포네이트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피닷은 더 벤조이드 폼에서 퀴노이드 폼으로 많이 어, 그러니까 벤조퀴노이드 폼에서 퀴노이드 폼이 다량으로 존재하게 돼서 높은 전기적 전도성을 얻게 되는 이렇게 총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메커니즘이 합쳐져서 이러한 파이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Property of PPP 파이버에서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컨텐트에 따라서 컨덕티비티가 바뀌었는데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랑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얼마나 대체되냐에 따라서 컨덕티비티가 갈렸고 텐사일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모체로 하는 PEDOT 파이버이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컨텐트에 따라서 당연히 텐사일 스트렝스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D번과 E번 그림을 동시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D번에 저기 높고 좁은 픽을 확대를 시켜 놓은 게 2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2번 그림에서 라만 시프트가 1452에서 보여지는데요. 이 해당 피크는 C 더블 번드 C 시메트릭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픽인데 이 시메트릭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 픽은 피닷의 사이오펜 링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이 피닷에서 사이오펜기에서 발생하는 이 C 더블 번드 C 픽이 올라갔다는 말인즉슨 벤조이드 폼에서 퀴노이드 폼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높은 전도도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F1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컨덕티비티를 보인다. G는 어, 고강성이다. H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 그러니까 직조할 수 있고 I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방수성을 띈다. 방수성을 띈 이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작한 PPP 파이버의 단면에 관한 그림인데요. A번에서 결국엔 이 피규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자기네들이 만든 파이버가 굉장히 매끈하고 굉장히 유연하면서 동시에 접합하는 지점에 대해서 전기적 성질을 이렇게 컨덕트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만들어낸 파이버가 굉장히 둥글다. 요 점을 A, B, C, D 번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 2번 그림에서 EDS 매핑을 해서 여기 있는 이 EDS S, 뭐야, 설포네이트기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P닷의 존재를, O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존재를, Cl과 C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했던 커퍼 이온에 대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특이하게 PPP 파이버의 셀프 힐링 프로퍼티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셀프 힐링 프로퍼티의 존재의 이유는 해당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커니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셀프 힐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 그러니까 non-covalent 반드에 의해서 유동성 가교가 제공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활용한 유동성 가교를 제공하여서 가역적인 절단부에 대해서 가역적인 변화를 유발시키는 방식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에 여기 보이는 OH 간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과 그 SO3-의 SO3-와 OH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두 가지 가교 그 non-covalent 반드의 존재로 인해서 폴리에틸렌 글리콜 PPP 파이버가 셀프 힐링한 특성을 지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F번, G번, H번, I번, J번, K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그 F1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0.1몰과 0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컨텐트의 양입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 O1S 픽이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이 FGH 같은 경우에 전부 0몰, 0몰, 0몰로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첨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첨가를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는 XPS 데이터로서 XPS 데이터에서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에 보이는 잠시만 찾아가겠습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여기 167.6 일렉트론 볼트에서 찍히는 하이 설폰 픽이랑 163.2 일렉트론 볼트에서 보이는 로우 설폰 픽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와 피닷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넣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를 폴리에틸렌 글리콜로 대체함으로써 어,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 픽은 낮아지고 피닷 픽은 올라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H에서 K번으로 넘어가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C 싱글 반드 O 픽이 대단히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어, 그 파이버 내로의 침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파이버 내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존재가 확인된다라고 해당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든 파이버가 굉장히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라고 샘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 자랑을 하는 사진인데요. 그 폴리 이 PPP 파이버가 결국엔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워터프루프한 특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코어쉘 구조가 나온다는 뜻인데 나오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워터프루프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코어와 쉘 같은 경우에 코어에는 PWSS, 쉘 같은 경우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겉면을 이룬다고 하고요. 이 결과로 결국에는 어, 그 워터프루프한 특성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FJN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번은 노멀한 파이버, D번 같은 경우에는 프릭션이 이루어진 이후의 표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D번 같은 경우에 스트레칭, 2번 같은 경우에 프릭션 이렇게 파이버를 이렇게 잡아뜯고 비틀고 했을 때 나온 서페이스 모폴로지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하 F번,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보이시는 F번 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한 컨디션에서 드라잉 되었을 때 표면, 그 이후에는 전부 각종 표면이 어떻게 러프한가, 그 다음에 이 표면이 여기서 좀 중요시 보셔야 될 건 texture like surface라고 합니다. 이 texture like surface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surface라고 하는데 해당 논문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표면, 표면적이 넓어진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ransmittance of PPP Fabric이라고 명명을 좀 지어봤는데요. 이 PPP Fabric 같은 경우에선 일반적으로 노멀한 PWPSS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어, 그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가시광선, 그다음 NIR, UV, 그다음에 인프라레드 계통에 대해서 전부 다 투과도를 보이는 게 맞으나 해당 논문에서 사용을 한 커퍼 아이온 덕분에 자외선 영역의 빛을 튕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커퍼는 헤비 메탈 엘레멘트이기 때문에 이게 빛을 받으면 산화하면서 울트라바이올렛 라이트로부터 그 보호를, 그러니까 병원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V 램프에 의해서 해당하는 파이버를 이제 그, 조사해 주게 되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까 텍스처 라이크한 그 표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스무스 시드 플러프 텍스처 라이크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텍스처 라이크한 양상을 띠고 있을 때 가장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데 시간이 가장 빠르게 걸린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커튼 패브릭이나 폴리에스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러니까 흡습성에 대해서 비교군으로서 제시를 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솔직히 좀 큰 의미가 없는 사진이어서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어, 여기서 여기 보이신 이게 논문에서 단위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 파렌하이트인지 디그리 셀시우스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만 아마도 디그리 셀시우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때 여기서 약한 전압을 넣었을 때 이게 시간에 따라서 결국에는 해당 지점에서 열이 발생했고 점점 그러니까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해당 논문의 컨클루전에서 결과적으로 만든 파이버는 코어쉘 구조를 가지고 웹 스피닝을 통해서 만들었고 이런 점은 워터프루프한 특성을 보였으며 높은 컨덕티비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패스트 히팅이 가능해졌고 어, 그 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질로 인해서 이베포레이트 쿨링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만든 PPP 파이버가 어, 텍스타일, 그러니까 직물의 형태로도 직조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해당 논문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지금 뭐 PWS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여기서 논문에서 보시면, 다시. 여기 셀프 힐링 프로퍼티에서 설폰픽이랑 설포네이트기, 다시. 설포네이트픽, SO3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SO3와 하이드록실기 사이에, 어, 그 난커발란트 반대 제공은 결국에는 셀프 힐링한 특성을 만들어낸다고 하였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낸 파이버에서도 과연 그러한 특성이 있을지 실험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이렇게 EDOT를 산화 중합하는 형태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김용현 교수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기로는 폴리스타일렌 PWPSS의 PUS를 섞어서 가는 방향으로 실험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 방향으로는 어, 이제 P닷이 결과적으로 얘가 P닷과 PSS가 수계 분산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이 글루타라 알데하이드 비소듐 설페이트라는 물질 자체가 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솔루빌리티를 지니고 있고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보다 네가티비티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루타라 알데히드 비소듐 설페이트를 이 폴리에
피닷에다가 넣으면 해당 논문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더 네거티비티가 높은 쪽이 물과 섞인다고 하니 이 물질을 피닷에 직접적으로 넣어서 피닷과 글루타르 비소듐 설페이트가 얘네끼리 과연 그 아이오노머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폴리우레탄 설포네이트 키 같은 경우에는 FTIR 분석을 해봤을 때 레퍼런스에 비해서 그 레퍼런스에서 제시하는 픽과 한 파수로는 한 80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든 픽이 80만큼 얘가 왼쪽으로 밀려 있어서 아마 기계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 시뮬레이션적으로 구했을 때 1063, 1062 픽이 나온다고 하니 아마 시뮬레이션을 좀 신뢰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뭐 필름에 대해서 스트레칭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필름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왜 안 될까 하는 고민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 여기 피다피우스 합성 중 이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결국엔 폴리우레탄 설포네이트를 만들어냈는데 어, 이게 재현성이 좀 좋게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재현이 잘 안 돼서 현재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웹, 웹 스피닝에 네네.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여기서 웨스피닝이라고 한다는 말은 습식방사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습식방사, 여기서 이렇게만 프로그레스가 나와 있는데요. 이 프로그레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그 확대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투명한 매트가 CuCl2와 PG가 포밍 에이전트로 가 있는, 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여기에는 커퍼 이온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커퍼 이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커퍼 이온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어 구조를 얘가 형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만들어진 코어를 다시 한번 폴리에틸렌 글리콜로 코팅하는 형태로 이렇게 총 두 번 스피닝을 합니다. 근데 PWSS가 액체인데 얘가 고체로 변하는 이유는 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폴리스타일렌 설포네이트를 대체하고 거기 내로 어, 그, 그 커퍼가 이 커퍼 이온이 들어가면서 얘가 코애귤레이션, 그러니까 경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베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CuCl2, 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에탄올 이렇게 총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가, 피닷하고 우리 PUS 하는 거, 여기에 네. 접목이 될 수 있을까요? 접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교수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드라이 스피닝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라이 스피닝 할 장비도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물에 닿으면 얘가 그 아이소시네이트 기계랑 물이랑 잔류 아이소시네이트가 반응을 하면서 그 우레아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 우레아 결합으로 형성이 된 그 우레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웹스피닝 메소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차용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정 안 된다 그러면 폴리우레탄을 PWSS 자체에다가 방사시켜 보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포네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P-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그 이런 흐름대로 여기서 우레탄이 이렇게 나오면 그 주변에서
피닷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감히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피닷 베스 안에 피닷 컨텐트가 1.4 웨이트 퍼센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물이라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다 피다 PSS가 들어가 있는 용액을 폴리우레탄 설포네이트에다가 섞고 돌려봤는데요. 그러니까 물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마 드라잉하는 과정에서 솔벤트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게 필름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원체 안 되는 건지는 조금 더 실험을 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입니다. 네. 여기 그 청강하는 분은 말고 여기 모듈 멤버들은 모두 다 그 우리가 그 질문하기로 했으니까 순서 돌아가면서 모두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도 질문 되나요? 아, 박사님 먼저 하세요. 네, 그럼 박사님 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그 FTIR 결과 있잖아요. FTIR 결과에서 네. 저거 레퍼런스가 지금 네. 합성한 물질이랑 완전 똑같은 건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다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일단 첫째로 서로 사용한 물질은 일단 완벽하게 다르고요. 근데 아, 이제 그나마 같다는 건 얘는 뭐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사용한, 어, 이게 제가 FTIR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픽이 제가 찾아봤던 논문에 따르면 주변에 있는 어, 다른 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원소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일단은 이 해당 비교 같은 경우에는 워터보온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물질을 전부 알리파틱한 물질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사용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벤젠기가 왕창 붙어 있다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데 피크 이제 네, 분석하려고 과정. 아, 그러면 일단 이거 네.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연구 이거 스트레쳐블한 일렉트로드로 활용할 건가요? 어, 응용을 어떤 거 할 네, 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드라면 일렉트로드일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일렉트로드라고 표현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인 센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센서. 네, 이게 그러면 예, 네, 아, 스트레인 센서를 이제 응용을 하면은 이게 스트레쳐블 특성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혹시 목표로 하신 게 좀 어느 정도인지. 아, 네. 일단은 만약 제가 만들었던 PSS 필름, 폴리우레탄 설포네이트 필름이 제가 직전에 만들었던 게 똑바로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일단 제가 목표로 하기로는 좀 과감하게 40 메가파스칼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아, 그 정도, 20 이상, 왜냐하면 지금 상용화 되어 있는 그 스판덱스 소재를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판덱스 소재 제가 급하게 찾아봐서 좀 두께나 이런 건 정확하게 테스트 조건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테스트에서 25 메가파스칼 정도에서 모든 스판덱스 소재가 전부 그 정도의 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소재가 그 정도 성능이 나와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아, 민재 형이랑 둘이서 당겨봤는데 그 성인 남자 두 명이서 절대 당겨서 끊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샤프로 엄청 아까 보셨던 이 늘어나는 이 필름 있지 않습니까? 이 필름 이 상태에서 샤프로 찔렀는데 한참을 찔러도 잘 안 뚫립니다. 굉장히 질겨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R 나누기 R0로 해서 그게 네, 유지된 스테인으로 이제 성능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혹시 사용해 보실 건가요?
다시 한번 아, 말씀해 주시죠. R 나누기 R0를 아, 스트레인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유지되는가로 이제 스트레쳐블 특성들 중에 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한 어느 정도를 이제 목표로 아, 하시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네, 이 소재가 그 제가 만들었던 원사 기준, 제가 늘려본 기준으로는 최소 800에서 900%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그 8, 아, 900%가 늘어나고 나서 이틀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 안에 피닷을 넣어서 만약 제대로 똑바로 만들어졌다면 피닷의 물리적 거리가 8, 900%가 늘어나 버리면 얘가 그 그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사려가 되고요. 지금 만들었던 제가 지난번 테스트 빌드 기준에서 그냥 노멀한 스테이트에서는 약 10,000옴 정도. 거기서 제가 스트레치를 시켰을 때, 10메가옴? 네. 100메가옴. 100메가옴 정도까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R분의 R0는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베이스라인이 위로 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7분 남았네요. 7분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희수 물어봐 주세요. 그 7페이지에 이게 네. 셀프 힐링 성질을 뜬다 했는데 이게 뭐 네네. 가위로 자른 다음에 뭐 이렇게 붙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찍고 나서 셀프 힐링 아, 성질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티어라고, 그가 찢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이게, 뭐, 가위로 자른 건지 그냥 손으로 찢은 건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찢고, 그 해당하는 부위를 다시 접합을 시키고, 어, 그 접합을 시키고 나서, 룸 템퍼레처에 뒀는데 이제 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발표자분 네, 그 연구에서도 이 셀프 힐링을 띠는 걸 네. 만드는 게 목표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유동가교가 많아지려면 하이드록실기가 결과적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이 하이드록실기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만드는 우레탄은 결국엔 이 하이드록실기를 소모하는 형태의 결합이라서 아마 이거를 많이 만드는 건 좀 힘들고 아마 다이설파이드 반드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 정도의 지금 생각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가 질문할게요. 네, 그 희수 질문에 이어서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그 셀프 힐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네, 셀프 힐링으로서 그 결과물에 네. 미칠 수 있는 그 이점? 그러니까 셀프 힐링을 강조해서 그 아, 특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아, 일단 논문에서 정정을 조금 드리자면 뭐 셀프 힐이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논문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셀프 힐을 하고 나서 강성 회복이 똑바로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셀프 힐이 되는 경우에는 셀프 힐 전후에 스트레쳐빌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UTM으로 당겨보는 걸 사실 약간 국룰처럼 진행을 하는 테스트이긴 한데요. 그 서프팅 피규어나 여기 두 가지 어느 걸 찾아봐도 그런 사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렇게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인 계통의 모든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늘어났을 때 원복을 시키면 시킬수록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버 자체가 반복된 반복해서 스트레인을 당겨도 결과적으로 이 스트레인을 당기는 와중에도 자체적으로 가교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완벽하게 돌아온다면 결과적으로 내구도의 향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인 센서와 셀프 힐링 프로퍼티는 약간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제가 캡스톤을 했던 것도 PVA에다가 보락스를 넣은 유동가교를 통한 셀프 힐링 하이드로겔을 만들었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네, 9페이지에, 페이지. 이건 단순 궁금증인데요. 네, 그 9페이지에 B 그림 설명하시면서 워터프루프가 비그림. 된다. 네, 코어에는 맞습니다. PSS가 있고, 쉘에는 그 폴리에틸렌 그게 있어서 맞습니다. 워터프루프가 된다 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네네. 그 두 개가 어떤 상호작용으로 워터프루프가 되는지, 그거 궁금해요. 일단은, 피닷, 일단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피닷이라는 물질 자체는 워터보온이 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워터 디스퍼전이 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얘가 굳고 나면 자체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어서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자체가 그 글라이콜이지 않습니까? 얘가 폴리머고 그 사슬 PEG라는 말을 썼다는 시점에서 얘네가 정확하게 분자량을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자량이 높아지면 물에 녹지 않고 걔네끼리 단단한 결합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점이 이런 쿼쉘 구조를 만들었을 때 워터프루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이 2분 50초가 남아서 이제 혜원이 질문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 아까 논문에서는 웨스피닝 하면은 처음부터 그 섬유 형태로 합성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직접 해본 실험에서는 필름 형태로 만드는 게 처음부터 그 필름 형태로 합성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합성하는 자기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얘네는 이걸 직조시켜서 직물로 만드는 걸 강점으로 내세운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텍스타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린지 펌프를 이용해서 매스피닝을 한 거고요. 제가 만든 것도 저도 사실은 매스피닝을 통한 파이버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지만 이 파이버를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은 간단하게 회피를 하려고 필름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마 그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도 가급적이면 파이버로 만들고 싶어 하긴 하죠. 그리고 이거는 신서사이즈가 이렇게 파이버 형태로 된다기보다는 코애귤레이션이 파이버 형태로 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답변. 회원 씨,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 모든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슬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팀 모듈 발표였고요. 어, 다음 주에, 다음 주, 비슷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